반갑습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다크 일봉이고요. 신고점을 돌파하고 어제는 살짝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에 대한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얘를 리테스트하러 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급격한 상승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와서 횡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만약에 신규를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하락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제가 하락할 때 이제 바로바로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적어도 62평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62평을 이렇게 밑으로 뚫는다면 다시 관통하고 올라올 때 사는 겁니다.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렇다면 22평도 관통하고 올라올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가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식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속스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 속슬로 치자면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도 급격한 조정 후에 약간 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온 것일 뿐이고, 속스를 줍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속스는 사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한 배는 1년 동안에 62평에 닿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22평 노란색 정도이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22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잘 보시고 주면 되고, 테슬라가 좀 역시 얘는 나스닥 인버스가 맞나 봅니다. 나스닥 소폭 하락했는데도 테슬라는 조금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는 게 이 패턴을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추진력을 좀 얻거든요. 왜냐 하락장을 통과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깨 부분 대략적으로 한 183불에서 4불 정도 통과하고 나면 저는 이제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굉장히 얘가 제가 지금 태풍의 눈에 온 기분입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이제 일종의 변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거 자체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인데 테슬라가 이쯤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 방향이 저는 계속적으로 상방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락한다면 160불에서는 자르는 게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 여전히 상승 추세. 이니 어제 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고, 사실 지금도 키움개미 순매수 상위가 계속 양입니다. 이는 인버스를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사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더 확률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보지만, 지금 보시면 이격이 너무 많이 이제 벌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면은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인의 불타기가 더 괜찮아 보인다고 했지만, 이제 어제부터는 인 좀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는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부. 코인베이스 마지막에 다룰게요. 라부가 어제 약간 비리비리 했는데요. 라부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확률이 상방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라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지선, 얘를 딛고 올라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밑의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라부도 이제 상방의 확률을 좀 더 높게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정말 화끈합니다. 어제는 또 15%인가 올랐다가 또 20%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의 지속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저 같으면 일단 여기 관통하는 거 보고 사겠다고 말을 한 게, 일봉상 확실한 추세 전환을 보고 사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가 제가 바닥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쯤이라고 본다 했는데,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이제 여기를 열어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코인베이스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190불대 지지 그리고 180불 강력한 지지 여기는 이전의 고점 그 다음에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그리고 피보나치 배열상으로 0.618이거든요. 여기까지 0.618 되돌림인데 보통 이 부분에서는 추세의 변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베이스는 요 부분까지 한 200에서 190불대까지는 좀 지지가 강력하게 있어서 열어놓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얘가 이제 이 지금 코인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상승할 것이란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코인베이스가 어떤 이슈 때문에 내려가는가를 좀 생각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검토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얘가 뭐냐면 제 코인 와치 리스트에서 이거 있죠. 얘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아무튼 이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CME에서 비트코인 현물 도입 거래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경쟁사라고 인식이 되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9.43% 내렸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코인베이스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코인베이스의 주된 고객은 개인입니다. 개인. 보시면은 지난해 4분기 코인베이스 전체 거래 수익 중 93%가 개인 거래 수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거래량 규모가 이 불장에 비해서 이제 지난해 4분기긴 한데 훨씬 낮았습니다. 이번 1분기도 작년 4분기긴 하지만 이번 1분기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전혀 개인 거래량의 규모가 작년의 이 불장에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불장의 거의 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코인베이스 자체의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비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전체 거래의 정말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미 선물이 있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현물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로 코인베이스가 이만큼이나 내렸다는 것은 코인베이스 자체에 엄청난 탄탄한 그 펀더멘탈의 문제를 미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개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삽니다. 그렇고 어제 이제 알트코인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알렉스 해킹 이슈인데요. 코인은 이제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그 해킹 이슈가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기존의 코인 가격이 거의 10분의 1토막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알렉스라는 스택스, 덱스 거래소에서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알트코인의 투심이 좀 많이 또 죽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택스를 일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좀 손절이 나갔고 그래서 알트코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과 빔이 좀 많은 나날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이 그렇게 코인 불장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개인 투자자에게 알트코인이 중요한가? 지금은 이제 코인 불장의 초입 중의 조정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정장인데 알트코인의 거래가 굉장히 처참합니다. 아까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거래량은 알트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처참해요. 그래서 진정한 알트코인이 뭐 하루에 1000%, 2000%씩 나오는 그런 불장 오지도 않았고 그런 장이 왔을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과 매출이 늘어나는데 아직 그 초입부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이른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알트코인 그리고 개인 거래 위주의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도입한다는 상대 거래소의 이유로 떨어진다는 것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이고요. 우선은 TQ랑 속슬이 굉장히 강한 상승 후에 살짝 조정을 줬는데요.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만약에 하락한다면 밑에서 못 준 사람들에겐 매집 기회고요. 22평, 62평 보고 이제 좀 매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상방 확률을 더 높게 봅니다. 이는 아시죠? 네, 코인베이스. 경쟁사 이슈로 좀 떨어졌는데요.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일봉상 이제 변곡 부근이었는데 다시 하방으로 고개를 조금 틀었고요. 그렇지만 185불에서 190불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매집을 하고 싶다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 제가 이거 하락 추세선 돌파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가 매집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지금 가격도 훗날 지나고 본다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